10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센 비바람과 해일을 동반한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의 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월가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허리케인 샌디 영향을 받은 소강 장세 속에서도 대형주의 실적 랠리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0.95%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13%, 1.48%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다음 달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위한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장관들은 31일 전화회의를 열어 그리스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단일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을 단행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역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 방식으로 총 3,950억 위안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이틀째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과 지표 호전으로 2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8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기관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면서 1900선 하락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하루 만에 코스닥 지수도 500포인트를 회복해주며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오늘 월말을 맞이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 청성촌놈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회복에는 연이어 실패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어제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와주기도 했죠. 오늘 어떤 흐름 예상하시는지요? 예, 오늘 10월 마지막 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운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1900포인트의 주가의 이제 지지 여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주식이 뭐 빠지는 자리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뭐 1도 안 틀리게 여러분 아다시피 상승폭의 25% 이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과거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뭐 과거에 내가 저점을 맞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이제 주가 자체가 어제도 이제 굉장히 그 엘리트 파형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하락폭이 28%, 참 25% 정도 이제 하락폭이 25% 반등하면서 주가가 이제 저항받고 다시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915포인트 저항을 뚫느냐 안 뚫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25포인트 이제 15포인트를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어제도 이제 1915포인트 정확히 거기 가서 주가가 이제 브레이크 듣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1915포인트를 안착하고 넘어간다면 21평까지 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방어를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1915포인트 정도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21평이죠. 이게 이제 121인데 121평의 무게 중심이 이제 하락은 이쪽이고 바닥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1평이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121평 상승하면 주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안착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 대신 이제 61평이 받침을 줘야 되는데 61평이 이제 받침이 한 그 2주 정도는 받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1평이 돌아서면 이제 61평 자리가 이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61평도 거의 지금 그 여러분 보시면 1902 자리에서 계속 교차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이 부분이죠. 이쪽 그 8월 캔들 차트가 없어질 때까지 이쪽 이제 계속 잘리겠죠. 하루에 한 개씩 잘릴 때 이때까지만 주가가 이제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요게 지금 제가 볼 때 한 14, 5일 정도, 14, 5일만 약세를 보여요. 그 다음에 또 61평이 상승하거든요. 그때 121평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11월 한 그 20일 경우 그때는 장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890 그러니까 1900 이전에는 이하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매수 하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체가 보름 정도만 한 박스권을 보일 거고 그 나머지는 짧은 시간에 장이 한번 좋아졌다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세는 이제 1915포인트 과연 이 1915포인트를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를 보시고 제가 볼 때는 1915포인트를 뛰어넘으면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고 1915포인트를 상승하지 못하면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20까지 이제 거의 빠졌어요. 20 지수까지 빠졌는데 아직까지 약세입니다. 약세에는 뭐 의견이 불변이 없어요. 약세인데 지금 이 약세장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주가가 가더라도 이제 그 MACD 자체가 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2단으로 상승합니다. 2단으로 상승해요. 2단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보통 MACD를 그냥 관통하면 논스톱이지만 관통하지 못하면 2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1일 평에 한번 다였다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눌림목을 주고 재상승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시티 여러분께서는 일단 주가가 제가 오늘 1915포인트의 저항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으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으면 지금 선행스팬2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선행스팬2의 지지가 이제 굉장히 강렬합니다. 강렬한데 지금 그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한 10일 정도는 계속 박스권입니다. 10일 정도는 계속 박스권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 후행 스팬이 생 스팬 원의 저항에서 계속 그 하방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 5일 정도에는 계속 박스권을 계속 보일 것 같은데요. 그 박스권에서 과연 주가가 이제 계속 어떻게 될 것인가 모릅니다만은 아주 큰 강세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DX가 이제 지금 그 DMI를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아주 강세를 보일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저거 쳐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또 그렇다고 주가 급락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환상각 기준선이 워낙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콜러서 짧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휘두르면서 종목 그러니까 우량주에서 순환매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저는 코스닥도 일목균형표로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왜냐하면 후행 스핀이 아직까지 전환선이 안 닿여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반등하더라도 앞으로 한 10일 정도는 추가적인 약세다. 어제 주가가 반등한 것은 구름 변곡점에서 당연히 반등하는 그런 부분에서 반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구름을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코스닥은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여러분 상승폭이 62% 하락 조정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저번에 이제 490P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480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은 한 10% 정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외국인이 12월 선물은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12월 선물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과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거를 이제 더 사놓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기관들의 이제 선물 반격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이 한 1910포인트 전후, 1908에서 1910포인트 사이에 시작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 그 이제 본전 정도입니다. 본전 정도이기 때문에 이때 기관들이 과연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보시는데 왜 기관들이 만약에 공격적으로 3천억 이상 보통 그 선물 사는 걸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데 3천억 이상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면 주가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3천억 이상 공격적인 매수가 없다면은 주가는 오늘 또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동향인데요. 선물 동향을 보시면 눈에 빡 보이죠? 첫째 이제 여러분이 랭커 차트를 봤을 때 선물은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가 거의 다 돼가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랭커 차트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지대에 있습니다. 지지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지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기차트죠. 가기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지지입니다. 그렇지만 추세는 하락 추세가 분명하다. 반등하더라도 반등이 제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PMF 차트죠. PMF 차트가 제일 빨리 움직이는데 PMF 차트는 이미 주가가 바닥을 치고 되돌리는 모양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PMF 차트가 되돌리기 때문에 랭코 차트가 추세적으로 돌리면은 랭코 차트와 PMF 차트가 상승 추세로 돌린다면 장 자체가 예상외로 선물은 256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256의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아까 1928포인트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물망 차트 보면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인 게 눈에 보입니다. 뭡니까? 방금 말했을 때 257까지 굉장히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콜 짧은 단타치라 안건 매매하지 말았겠는데 어차피 제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관 동량 요즘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그 사이 외국인들이 많이 팔던 자동차주를 사지만 그 자동차주 사는 금액 자체가 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동량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돈 없어요. 요즘 굳이 여러분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10조 넘어섰습니다. 프로그램 10조 넘어섰는데 보통 실은 프로그램 매수가 10조 전후에 해가지고 한도에 부딪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계 기관들은 크게 쌍끌이 매수 그런 종목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해증 씨가 어제 십자형의 별 모양을 보였는데요. 한번 오늘 또 상해증 씨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해증 씨 중요한 파트다 보이고요. 유럽 증시는 폭등했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특히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상승인데 미국은 오늘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동부의 그 타이풍 때문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한번 좀 두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짧은 방망이 치고 짧은 방망이에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기관의 선물 동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기관의 선물 동향. 그리고 미 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에 일본 증시 니케이 225를 분명히 봐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미국 선물 S&P 선물이 플러스 났었는데 나스닥 선물, S&P 선물 두 개 다 상승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 다 상승하면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강해질 거고 혼조면 우리나라가 한 10포인트 전후 그럴 거고 그게 확실히 보입니다. 두 개 다 빠지면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의 선물, 일본 증시, 미 선물 3개 포인트만 보시면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 시뮬레이션 매수는 기업은행, 풍산, 현대증권, 휴캠스, 일진디스플레이, NC소프트, 현대엘리베이터, 컴퓨터가 매수해도 돈 먹을 확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고요. 매도 종목은 여러분 대우인터내셔널, 세방전기, 상광유리, 동부제철은 파는 게 현명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꼭 확인하시고 오늘은 여러분 선물과 미국인 선물, 그 다음에 일본 증시 여러분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손님입니다. 네, 오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RNL 바이오. 그 전에 나흘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어제 딱 반등세가 나왔더라고요. 예, 일단은 네. 어제 시장 전체가 반전 포인트를 좀 잡으면서 종목들의 반전 흐름들이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이 RNL 바이오 같은 모습들이 종목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5일선은 네.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양봉이 나오는 형태. 특히 이제 그동안 약세를 많이 탔던 종목들 쪽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반등의 형태를 보면 시장 전체가 그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없었고 네. 전체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평준화되는 형태의 기술적 반등만 일단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것만 지금 마무리 지어 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강한 반등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로 좀 더 며칠간 바닥을 잡고 급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추가 상승을 한번 더 해가지고 단숨에 저항 라인까지 올라서서 거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 올라서는 형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꽤 강한 반등 포인트를 보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약 1%,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 약 1.4% 정도 반등 포인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만약에 장이 열렸다면, 허리케인 때문에 폐장되지 않고 열렸다면은 어떤 분위기를 갔을 것이라는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뭐 유럽 증시의 분위기를 타서 큰 폭의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왔지 않겠나 이렇게 유추를 해본다면은 우리 증시도 특별한 외부 개입이 없다면은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금 R&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반등을 좀 더 노리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제 반등이 굉장히 약할 경우를 대비해서 4,200원권 정도에서는 일부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고요. 나머지를 4,500원 목표가까지 갖고 가는 이런 좀 방망이를 짧게 잡는 전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좀 좋은 진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단기적으로 4,200원쯤에서는 한 일부 좀 정리를 해보고 또 단기적으로 4,500원까지 목표가를 홀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에 진행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상당히 괴롭게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뭐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확실한 거 하나는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반등 포인트가 잡히고 상승세를 타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상승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가 제일 고민인데요. 앞서 시장이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는 또 선별적으로 그 관련 산업들이나 아니면 몇몇 업종들만 상승을 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군은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진행하는 모습 자체도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계속 강세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줄 때 선침해를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들 중에서 진행들을 보면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반전 포인트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날 같은 경우에도 15,900원까지 상승세를 탔다가 지금 11,35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조정폭도 깊고 길게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중기적인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주가의 상승이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기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거쳤을 때는 2차 상승세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좀 더 가벼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조정을 안 받고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특성상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종목군들이 매기가 많이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런 종목군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네.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완전히 잡으면서 옆으로 기기 시작할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네.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위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높은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조정을 다 같이 받아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오른 주식은 사실은 조정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위치를 꼭 좀 고려를 같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뭐 시장의 매수 주체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급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자결제 관련주 이달 들어서 10% 평균적으로 올라서 테마주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뭐 아무래도 전자결제가 계속해서 그 각광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전자인증 절차도 강화가 될 것이고 좀 더 그 간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도 역시 관련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정치 테마 쪽으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각 후보별로 인맥을 내세우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종목은 그 지금은 전자결제 관련주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요번에 3,250원을 돌파 시도하다가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빠졌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2,500원권 정도를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저점 매수 형태의 접근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정도 수준인 2,65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전 고점의 저항인 단기로 3,0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넘어간다면 3,250원을 2차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약하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 목표가에 먼저 그 세팅을 하셔서 짧게라도 수익을 챙기는 대응이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거기서 계속 진행이 좋으면은 재공략을 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4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을 만약에 하는 기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다시 재공략을 한번 더 저점을 노려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종목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깨고 내려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타이밍을 잡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한국전자인증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마지막 수요일 증권사 리포트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풍산에 대해서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되고 방산 성장으로 수익성 안정성이 강화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종목 제일모직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부진했다 밝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CJ 오쇼핑에 대해서 3분기 취급고는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 줄었지만 예상치 수준에 부합했다며 한국의 유니클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목표가 3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락인락에 대해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1,340억 원이지만 영업이익은 16% 감소해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 4분기 실적 개선 예상되지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 상승과 신규 품목 가동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평가하며 목표 주가 50만 원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이 다음 달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8월 케이스-쉴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2.03%를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유럽 지표는 혼조를 보였는데 유로존이 10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마이너스 25.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독일 10월 실업자 전월 대비 2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스페인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기록하면서 예상치 또한 상회했습니다. 독일 도이치방크 3분기 EPS가 1.06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가운데 도이치방크 등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미국 주택 지표 예상치 상회로 약 1%대 반등 마감을 했는데요. 에너지, 경기 소비재, 금융업종이 상대적 강세 지수를 보이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허리케인 샌디의 타격이 우려보다는 약한 것으로 판단된 가운데 안도 랠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업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유럽 기업 실적의 예상 상회와 그리고 스페인 경제 성장률의 우려 대비 양호 그리고 이탈리아 국제입자 성공 등의 유럽 이슈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일 일본은행의 추가 자산 매입 확대 규모가 시장의 예상보다 적었던 가운데 엔화의 추가 약세가 제한된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샌디의 경제적 피해를 완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리고 1일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발표 그리고 오는 6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번 주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고용지표 성적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관망 심리를 일부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요. 유로존 불확실성 감소 및 G2 경기 회복 징후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 시장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정 상세에서 대한투자가 대상이 되는 내수업종과 그리고 IT 반도체, 정유업종 등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풍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신동 판매와 방산 매출 증가 그리고 PMX 실적 개선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의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386억 원으로 계절적 비수기에 견주어서 양호한 사업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베이스 메탈 가격 하락폭 대비 판매가 하락폭이 작았고요. 방산 매출이 증가한 점이 수익에 기여했습니다. 미주 지역 신동 추락 개선으로 PMX 수익이 소폭 흑자 전환된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단기 동 가격은 7,000달러 후반 수준에서 보합세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달러 가치 하락과 낮은 재고량이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 시장 공급 부족은 완화되겠지만 경기 개선에 힘입어서 8,000달러대 가격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과 방산 성장으로 수익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동사는 고부가재 처리 능력 투자를 확대해 왔는데 이는 신동 부분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 확장을 기반으로 향후 수년 이내에 7,500원대 매출로 성장하면서 전사 이익의 규모 및 변동성 축소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1,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풍산 살펴봤습니다. 저는 11월 첫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 AS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었죠. 대원미디어와 CJ시푸드. 그런데 대원미디어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CJ시푸드는 아쉽게도 매수가를 주진 않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좀 섞인 상태고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J시푸드요? 예, CJ시푸드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지점과 저항이 존재를 하죠. 항상 주식에는. 제가 보는 지지점은 하단에 지금 2,780원에서 2,820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하게 쫓아가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지금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돌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거래량 면으로 보시더라도
전 고점에 있던 거래량 자체를 다 흡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조정폭이 좀 깊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나왔던 거래량을 지금은 다 흡수를 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점인데 우리가 이제 지지점을 어디로 잡느냐의 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10원대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격도 자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도가 어느 정도 좁혀진 상태에서 20일선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제 상당히 살 구간을 많이 줬습니다. 어제하고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살 구간을 많이 줬고요.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빠져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의 입장에서 임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원 미디어는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홀딩을 해보자라고 하셨고요. 반면 CJ시푸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21선을 따라서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눌림목 공략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태림 포장이라는 기업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태림 포장이요? 예, 태림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골판지 상자에 대해서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태림 포장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동일 제지는 아실 거예요. 동일 제지가 일단은 자회사로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일단 태림 포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2.5배로 성장을 했죠. 하지만 실적에는 아직까지 그 주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지금부터는 3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은 환율 자체가 원화 절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호재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벌써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차트적으로는 21선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다시 한번 21선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은 전 고점대에 있던 물량들 자체가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꺼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 자체가 지금 하락을 하면 물량이 매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매도 물량 자체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없으면서 그냥 거래량 없이 내려온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가격적인 조정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해보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에 약간 왜곡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가지고 우리가 캔들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1,640원에서 1,650원 사이에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1,71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2차적으로는 1,760원까지도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조금 공략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림 포장,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인데요. 코리아 네. 서킷은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죠. 그만큼 인터플렉스의 자회사로 있고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 3분기도 아주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의 주가를 한번 보듯이 상당히 지금은 달려가는 차트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7,500원대에 매집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22,000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다시금 조정이 오는 모습인데, 그만큼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건데요. 네. 사실 지금 7,500원대 최초의 매집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배의 주가가 뛰었는 상태죠. 하지만 변수가 항상 존재를 하죠. 변수는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3분기에도 분명히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는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6천만 대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코리아 서킷에 대한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장비업체라든지 설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찍어내게 되죠. 판매가 몇 대가 되든지는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건을 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도 안정적인 실적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주봉상을 한번 보시면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음봉의 거래량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체를 조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1선을 지켜준다면 그때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한 종목이겠구나,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이어졌거든요. 네. 일단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연기금의 매도나 아니면 뚜렷한 어느 정도의 매수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 말 자체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잠재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을 보시더라도 꾸준히 매수와 매도를 교차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은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60일선 자체를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그전에도 한번 나타났고 지금 두 번째인데, 네. 어떻게 보면 60일선 이평선을 따라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응하기도 상당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200원에서 18,40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7,300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반대로 60일선 이탈된다면 좀 바로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60일선 이탈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 자체가 변수가 상당히 많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60일선을 대응을 하지 마시고 17,300원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시가와 어느 정도 장중 호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종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60에서는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장중의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17,300원까지 어느 정도 손절선 자체를 하단으로 내려서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림포장과 코리아서킷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양승모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자, 벌써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고 유럽 증시는 크게 올라와서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오늘 어제 이어 추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장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지수의 반등을 좀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태풍 관계로 일단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었는데요. 반면 또 유럽 증시가 또 상승 마감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많이 가진 또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제 뉴욕 증시도 휴장할지 알 수 없다는 이제 소문이 좀 돌고 있습니다. 태풍이 상황여에 이제 달려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태풍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정유시설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또 그동안에 이제 주가 급락의 원인이었던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고비를 넘겼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 지표 중심으로 시장에 옮겨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조정을 봤을 때 지난 4개월 동안 상승에 따른 완만한 하락 조정이었다. 아직은 급락 단계에 오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급락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바닥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지금 조정이 급락 단계가 없는 30%에서 한 50% 정도 조정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끌어가는 주도 업종 섹터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 세계 원자력 그리고 방사선 엑스포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주,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광명전기 이렇게 좀 세 개의 종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환율을 봤을 때 환율을 우리가 지금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원화 강세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지금 환율이 1,100원대까지 이탈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이로 인해서 지금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주 중심의 IT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 그리고 운수 장비 이런 업종들이 좀 일단은 계속해서 일단 부진세를 일단 면치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환율은 제가 볼 때 한 1,050원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환율의 하락 수혜주가 마땅히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로 본다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또 여행 관련주인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렇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오늘 이제 장을 좀 놓고 봤을 때 오늘은 해외 시장에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정강 후 중장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제한적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요. 일단 1880포인트부터 1980포인트까지는 일단 밴드권이 열려져 있는 반면 지금 자리에서는 1800포인트에 대한 전후로 1차 저점 구간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880포인트 전후로 1차 저점 구간대를 만들어 놓으면서 전에 이제 아쉽게도 일단 1900포인트까지 올리는 그런 흐름들은 없었지만 지금 뉴욕 개장 이후에 또 방향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의 교육 지표가 태풍으로 허리케인으로 인한 일정이 좀 더 딜레이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딜레이된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유심히 살펴보면서 실적에 대한 그 악재 영향은 일단은 한 달러 고비는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코스닥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 지지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500포인트를 살포시 이탈하면서 좀 투매를 좀 유발을 시킬 것이다라는 언급을 해드렸었죠. 지금 자리에서는 좀 역회된 숄더 모양이 나오면서 단기성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52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무난한 상승, 기술적 자율 반등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기술적 상승이 나온 이후에 기존 주도주에 대한 수급 체크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얘기해드렸던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혹은 대선 테마들줄,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시장에서 스파트를 내주면서 상승 동력을 만들어줄지에 대한 여부는 일단은 시장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쌍거리 매수세가 계속 나와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각각 300억 정도의 규모로 일단은 매수세를 또 보여주었던 그런 흐름들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0포인트까지 기술적 반등 시점으로 보시고 코스피는 일단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와 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승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심플한 좀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화 강세 수혜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루미마이크로입니다. 네. 네, 루미마이크로는 금호전기 계열의 LED 제조업체인데요. 이 루미마이크로가 이제 저번 2분기에 좀 실적이 예상보다 좀 대폭 개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번에 상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27억 원 5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이 3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에서 이제 원전 사태가 있었죠. 이 원전 사태 이후에 좀 부족한 전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정부에서 LED 조명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이 좀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본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까지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전망은 굉장히 앞으로 밝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외국인까지 조금씩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에서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까지 매수세에 합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 7월 달부터 올해 중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한 2,000원대 가량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좀 상승세가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10월 중순 10월 16일, 17일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지 충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2,700원 선, 2,700원, 2,800원 선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며 재반등, 정고점까지의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대가 앞서 있는 정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정고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주점으로 볼 수 있겠고 적정 매수가 이 종목 중장기로 봐도 되지만 단기 반등세를 보고 정고점까지의 단기 반등세를 보고 일주일 이내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한다면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보면 이 종목 전일 종가 부근인 2,900원 이하에서 주가가 약간 밀릴 수 있는 2,850원까지 보고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저는 21선 근처로 볼 수 있죠. 이쪽에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시에는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재차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좀 구간까지 상승시에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목표가로서 좀 물량을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는 3,1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 손절가를 말씀드려보면 손절가는 앞서 있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9월 말 부근에 이런 고가의 매물대 구간 이 구간대에서 지금 시장에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1선까지의 주가가 좀 열려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은 2,800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 2,75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미마이크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 현명하게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